안녕하세요. 해피니스 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Day 19 19번째 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상대방이 나에게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로 다가가자.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자. 누군가 꽃을 갖다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내 꽃을 스스로 가꾸는 것이 좋다. 우리는 관계의 동심원을 그리며 그 원을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그 원을 넓히는 일이다. 인간관계의 실패 원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자. 매년 8월 22일 런던의 어느 공원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그 축제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 스쳐가기만 하는 나그네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그 축제에서는 과감하게 먼저 낯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는 것이다. 친화력이 높은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하다. 친화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마력이 있다. 친화력이 있는 인물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든다. 친화력이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행자.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것이 관계이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행복이 연걸어간다. 그러면 누가 좋은 관계를 잘 맺는가?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친화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친화력은 우리를 더욱 매력적이고 행복하게 만든다. 따라서 외형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 신비감보다 친밀감이 더 생명력이 있다. 신비감은 일시적인 눈길은 끌지만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 두지는 못한다. 허물을 감싸 안는 친밀감과 포용력으로 사람을 따스하게 끌어안아야 한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가? 잘 들어주는 사람, 곧 경청하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다. 주의 깊게 듣는 태도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최고의 찬사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사실 나 혼자 떠들어대는 일방적인 대화의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매우 무례한 태도이다.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비결은 나 혼자 모든 주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이다. 볼테르. 미인 대칭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웃으면 수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한국 속담. 미인 대칭은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의 줄임말이다. 미인 대칭은 나 자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자 친근감의 표현이다. 미인 대칭을 생활화하여 나 자신의 매력과 향기를 마음껏 발휘하자.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화제의 주인공이 되자. 미인 대칭을 생활한다는 것은 활기찬 감동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모여들 것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해야 한다. 미소는 행복한 사람의 표징이다. 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해야 행복한 세상이 된다. 친구와 낯선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대하자. 내가 미소 지으면 상대방 역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미소를 지을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인 미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마음을 열고 행복감을 느끼고 기꺼이 협력하게 한다. 정글북의 작가 러디아드 키플링은 말했다. 내가 세상을 보고 미소 지으면 세상은 너를 보고 한박웃음을 짓고 내가 세상을 보고 찡그리면 세상은 너에게 화를 낼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을 보고 웃어라.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활짝 웃어라. 키플링의 말을 되새기며 웃고 또 웃자. 사람들과 마주칠 때는 내가 먼저 인사하자. 인사는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표현이다. 미소와 인사의 힘은 엄청나다. 미소 가득한 얼굴로 내가 먼저 인사함으로 친화력을 발휘하자.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행복이 오고 간다. 행복하려면 늘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겨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화는 말하기 이전에 듣는 것이다. 대화는 경청이다. 경청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 그러면 듣게 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뜻이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해해주면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들어주면 암담해 보이던 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돌이킬 수 없어 보이던 혼돈도 누군가가 잘 들어주면 마치 맑은 시냇물 흐르듯 풀리곤 한다. 마셜비 로젠버그.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유머를 찾아라. 유머는 단순히 웃기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놀라움, 곧 반전이다. 유머는 라틴어로 액체를 뜻하는데 피를 잘 돌게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유머는
힘든 삶을 가볍게 바꾸는 위대한 에너지이다. 유머는 삶의 활력소이다. 유머는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필수이다. 일상의 유머는 삶의 기쁨을 주고 세상을 밝게 한다. 유머는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듬뿍 안겨주자. 칭찬한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사람들을 늘 칭찬하며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행복 전도자가 되자.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계속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쓰자. 내뱉은 말은 모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미인 대칭을 생각하면 월트 디즈니의 유쾌한 캐릭터 미키 마우스가 떠오른다. 미키 마우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미소와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다. 다소 부산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자유롭고 긍정적인 삶을 즐긴다. 유쾌한 미키 마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깊은 인간관계에 굶주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급변하고 비대해가는 세상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 레이드. 사람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고민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알프레드 아들러.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인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리를 지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터득하였다. 마치 숲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야생동물처럼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속적인 행복은 공동체와 연계하여 친밀하고 신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생겨난다. 사람은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 국가와 세계가 모두 행복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이 함께 아울러 성장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친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자. 경조사는 제일 먼저 챙기는 친분을 과시하자. 친절을 베푸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자. 한편 좋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혜성의 정신이 필요하다.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 또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 곧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서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면 행복이 자석처럼 끌려 들어올 것이다. 진정한 현자는 온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여긴다. 사랑하고 소속되려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불가피한 욕구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속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 무기력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며 괴로움을 느끼고 아프게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브레네 브라운. 가정이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자. 모든 가정에는 천국의 향기가 난다. 가정에는 천국의 평화로움이 있다. 토마스 머턴. 가정이란 찾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다. 로버트 프로스트.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H.G. 웰스. 금세기는 전통적인 가족과 평생 직장 그리고 이웃의 개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단절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극도의 물질주의, 급속한 변화, 무한한 경쟁과 성공주의 사회, 인간관계의 단절 등으로 심각한 인간소외, 고독감, 엄청난 스트레스, 삶의 의미와 가치상실, 내적 빈곤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특히 건강한 가정 회복은 21세기의 중대한 이슈이다.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 기아, 공해, 경제, 질병 등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 현상이다. 제임스 답슨. 가정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곳이다. 가정은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 안정감이다.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그것을 줄 순 없다. 돈도 명예도 그것을 줄 수 없다. 미치엘 봄.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뜨겁게 가족을 대하자. 만약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가판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스티브 코비.